주제를 안내해봤어.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뭐 중퇴하고 이제 어떤 직업을 택하거나 그 다음에 또 다시 디자인을 더 배워야겠다라고 선택하거나 뭐 또 중간에 이제 학교를 가서도 제가 항상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항상 선택하고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일정 기간 뭐 1년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만족감이라던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거나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직업을 바꾸거나 제 공부하는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계속 어떤 불만족감이 계속 생기는 거죠.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해나갈 약간 원동력이라던가 힘 같은 걸 잃고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삶의 어떤 방향이라던가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둬야 돼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좀 길을 잃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 그 막막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집안일 넉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어쨌든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 하루의 대부분을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일을 하고 뭐 일은 뭐 아무거나 하고 뭐 취미나 뭐 퇴근하고 나서 뭐 내가 더 원하는 일을 해서 만족감을 찾거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안 맞는 일이고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일을 할 때의 그 만족감이라던가 그때 얻는 그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제 삶의 되게 큰 많은 부분들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나오면 좋긴 한데 그 일이 주는 어떤 저한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거의 어떤 일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이 저한테 맞는지 만족감을 주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족감을 주는 일을 찾고 싶다라는 좀 더 크게 말하면은 어떻게 살아야지 좀 더 가치 있는 삶인지도 이제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족이라는 것은 그런 가치와 연관이 되는 거야. 저도 그게 조금 헷갈려서 그냥 그거랑만 돼 있는지 아니면 저는 지금까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 만족감이 내가 그 만족감과 가치를 거의 같이 두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지점들이 더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싶고. 만족감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여길 때 만족감이 왔다는 것이 뭐냐.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또 다른 만족이 중요해, 가치가 중요해. 만족이 중요한 거. 만족이 중요해. 가치가 아무리 없더라도 만족이 없다면. 오케이. 근데 대부분이 이때까지는 가치 있는 것에 만족이 왔던 거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그래서 나는 뭘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한번 문장을 써보는데 나는 무엇을 원한다. 뭐 원한다로 끝나는 문장이요? 그렇지. 원한다.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둘 중에 하나가 끌리는 걸. 지금까지 한 말을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지. 나는 내가 만족할 만한 직업을 찾고 싶다는 거 좀. 괜찮아. 뭐 써봐. 나는
만족할 만한 직업을 찾고 싶다. 네. 모든 주제는 네. 중요하고 덜하고가 없어. 다 네. 연결되어 있어. 네.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에 초점 맞춘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정서적인 것에 초점 맞춘 사람, 네. 또는 정신적인 것, 네. 뭐 영적인 것에 초점 맞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주제가. 네. 너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그 주제 속에는 나는 만족할 만한 직업을 얻고 싶다 그러면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주제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그 속 깊숙이는 가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직업이라는 말로 들어갈 거고, 그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네. 또 정서적인 만족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가치를 따지고 보면 저 깊이서 우리라는 게, 내 존재라는 게 내 존재를 넘어선 전체를 위한 그런 어떤 영적인, 네. 개인을 넘어선 비개인적인 내 초점을 맞춘 것에 네가 가치를 느낀다면 네. 그것은 또한 영적이기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말은 이 모든 차원을 다 아우르고 있으니까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지. 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거야. 나는 뭐라고 했니? 만족할 만한 직업을 찾고 싶다. 그것이 네가 정말 절실한 주제야. 중요한 것은 절실한, 네. 정말 절실한 주제야. 네. 하는 거야. 왜 그게 그렇게 절실하지? 삶의 많은 부분을 직업이 차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에서 그 시간, 내 삶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쓰고 싶은 거야. 네. 귀하다는 것은 만족한, 네. 나는 거고. 네. 직업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네 시간을 귀하게 쓴다는 의미가 좀 강한 거네. 네. 가치 있게 쓰고 싶다. 그 다음에 뭐, 가치 있게 쓰고 싶은 거. 네. 뭐, 근데 직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너한테는? 저는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오케이. 그냥, 뭐, 필요는 한데, 뭐, 그렇게 막 부를 축적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직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자아실현이라던가, 네, 뭔가, 제 생명력이 어떻게 이렇게 쓰이고, 가치 있게 쓰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고, 내가 어떤 살아갈 만한 이유라던가, 그런 것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이렇게 현상화된 어떤 행동으로서의 직업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저의 만족이랑, 그 어떤, 제가 아무리 만족하더라도, 좀 쓸모없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회적으로나.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또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만족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너무 막 궁핍하게 막 살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네, 그냥 뭐 먹고 살 수 있는 적당하게. 네. 지금 그것이 너무 중점을 둔 건 아니야, 거기에. 네네, 그냥 최저임금 정도는 받고 싶고. 네. 자, 그렇다면, 네. 정리를 하자면, 돈에 너무 큰 중요성을 둔 건 아니지만 생활이 될 정도의 수입이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만족이 왔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나만 이기적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도 만족하면서 그 일 자체가 사회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래서 뭔가 사회를 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직업이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개인적인 만족과 사회적인 만족이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그런 직업이면 좋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네가 원하는 직업인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인 그 문장에서 만족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 만족이라는 건 너한테는 어떤 게 만족이지? 만족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지금
떠오르는 거는 만족도 일종의 느낌 같은 것 같은데, 제가 헷갈리는 지점이 좀, 이 만족이라는 게, 어떻게 문장이나 언어로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했을 때 그 느낌 같은 걸로 제가 어떤 만족감 같은 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만족이 오는 느낌. 네. 그럼 만족이라는 건 즐거운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야? 일종의 즐거운 느낌이고요. 뭔가 충만한 느낌이라고 해야 충만한 되나? 느낌. 네, 좀 꽉 차는 느낌. 좀 보람차고 좀 뿌듯한 느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즐겁고 충만하고 네. 보람찬 느낌. 네. 그지? 그러니까 즐거움은 좀 개인적이야. 네. 충만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게 포함된 것 같고, 네. 보람은 사회적인 것이 초점이 맞추는 것 같아. 네.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은 사실 보람이 별로 네. 없을 수 있거든. 그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나 외에 나를 구성하는 사회 전체를 위한 뭔가 내가 도움이 됐을 때 보람을 좀 느끼는, 다른 사람이 할 때. 네. 그다음에 즐거움은 내 개인적인 네. 몸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네. 뭐 그런 게 몸의 즐거움은 그러니까 즐거움이라 하고 네.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이라고 하자. 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개인적인 측면, 네. 보람은 사회적인 측면. 네.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통합되면 충만을 느끼는 것.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 네. 그러니까 그런 충만을 추구하는 거야. 네. 충만을 느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그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충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은 거지. 네. 직업은 아까 말한 대로 생계도 이루어지면서, 네. 그러나 생계만이 초점이 아니라 네. 내 삶의 시간을 귀하고 가치 있게 쓰는 그런 네. 직업이라는 측면. 네. 자, 그러면 충만이라는 것을 따져보자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네가 충만을 느꼈던 건 뭐지? 충만을 느꼈을 때 어땠어? 충만을 느꼈던 경우가 있니? 충만은 사회적인 거랑 개인적인 게 합쳐진 거라고 하네. 그러면- 그런 게 없다면 만약에 기쁨이나 즐거움도 좋아. 네. 기쁨, 즐거움, 보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봐도 좋아. 기쁨은 네 정신적인, 네. 정신적인 즐거움, 기쁨이고, 네. 즐거움은 육체적인 걸 포함한 즐거움. 네. 그 다음에 보람은 사회적인. 네.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면은, 만드는 것. 네. 창조. 네. 만들어내면은, 보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 같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어떨 때는 보람, 그런 걸 만들어냈을 때, 보통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가구를 만들면은, 제 혼자 쓸 가구를 만드는 경우는 잘 없긴 하거든요. 이제, 뭐, 장비를 쓰거나 뭘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좀 약간 남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뭔가 보람이 좀 그렇게 안 찬 느낌들이 있는데, 가구를 만들 때? 네, 예를 들면은, 인테리어를 하나를 했는데, 되게 작은 서점이었어요. 서점 인테리어를 했는데, 되게 막 힘들게 하고, 막 돈도 별로 없고, 막 날씨도 안 좋고, 막, 그 목소리 자꾸 막 빵꾸 내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대부분 하고 마지막에 한 2, 3일 마무리 하는데, 이제 다른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와서 마무리를 하는데 도와줬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도 어떤 보람가 끝나면은, 끝났다! 딱 하면은 이제
보람 같은 걸 느끼거든요. 아, 진짜 막 잠도 못 자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보람차지 않냐? 너무 뿌듯하지 않냐? 거의 이 맛이 난다. 약간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끝나면은 뭔가 툭 떨어지는 이 느낌이 있어서 끝났는데 뭐 그렇게 뭐 즐겁지도 않고 뭐 보람차지도 않고 되게 뭐 밍숭맹숭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우아해서 지금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의 사례를 찾는데 그게 딱 이렇게 나눠져서 약간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선 분명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텐데 끝나고 나서 보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앞에 일이 조금 기억이 안 나는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도 보람이 없으면 너는 충만함이 없어서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거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느끼면서 네. 저 보람을 느꼈던 경우는 없어? 제가 하면서 일하면서 뭐 있긴 한데 그렇게 큰 크진 느낌이 않았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았던 경우라도 그럼 얘기해보면 작았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뭔가 하나의 일을 끝냈을 때, 그러니까 뭐 제가 자전거 일 같은 걸 하면은 자전거 일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들이 이제 끝나고 이런 거잖아요. 뭐 하루에도 뭐 하나의 네,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 한 5개 정도의 뭐 작은 너를 고치는 고치는 게 있으면은 하나가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은 이제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뭐 고장난 자전거를 고쳤다, 이제 쓸모가 있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보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기는 조금하게 네. 있지만 그때는 약간 보람이 있긴 있어. 네, 만족감 같은 게 고장난 걸 고쳤다는 측면에서 네, 고치고 그거를 의뢰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만족감을 준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줬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느껴지면은 내가 뭔가 뭐 보람찬 일을 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전거 주인한테 뭔가 도움이 됐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면 네. 약간의 보람이 네. 있는데 근데 서점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 서점을 인테리어 해줄 때는 그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해도 또 그렇게 큰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큰 돈을 일단 쓴 거잖아요. 못해도 아무래도 뭐 조그맣게 해도 돈 1,000만 원 뭐 이렇게 쓰니까 근데 저 입장에서는 거의 다 뭐 재료비랑 그걸 다 쓰고 저한테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래도 1,000만 원을 쓴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래서 약간 기대치가 높으니까 조금의 그런 실수 같은 거에서도 이제 좀 약간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기기도 하고 저도 일단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나도 그 끝난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저 사람이 끝나서 100%의 만족을 얻는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일을 해주고 상대방이 만족을 해야만 일종의 보람이 생기는 거네. 네. 너는 일 자체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상대가 만족해야만 네.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해줬어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네. 상대하고 기쁨 관련이 있네. 그러네요. 내 문제만 아니네. 네. 상대가 만족하느냐 마느냐가 또 중요한 보람의 요소네. 네. 오케이.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잖아요. 빵꾸가 떼어졌냐 안 떼어졌냐. 그렇지. 뭐 기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게 명확한데 디자인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무형의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높이 평가하겠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또 평가를 못할 거고. 네, 그렇죠. 상대의 평가에 많이 달려있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대의 평가가 상대의 만족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디자인이나 이제 미적인 기준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100%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 어떤 일 끝나면은 솔직히 불만을 하면 내 불만을 가지면은 내가 해왔던 그게 다 이렇게 가치가 무너진다는 느낌이야. 보람이 없어. 네.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했지만 네. 그러나 상대의 평가가 불만족이면 보람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충만이 없는 거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이 만족과 네. 직업의 문제를 살펴봤고,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지? 지금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완전히 체득을 해서, 디자인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명확하게 결과가 떨어져서, 그냥 논란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 일을 내가 계속 한다라는 그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같이 이렇게 싹 떠올랐어요. 오케이. 그 중에 어떤 게 그럼 끌리지? 명확한 일을 한다는 좀 쉬운 길 같이 느껴져요. 아, 그리고 그냥 수능하고 내가 사는 느낌이 들고, 이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뭔가 되게 도전하는 느낌이 들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뭔가 성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약간 내 욕심인가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취라는 건 뭐지? 나를 한번 이겨보는 그런 느낌으로. 나를 이긴다는 이 분야, 지금 이 과정에서 나를 이긴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남의 시선에 대해서 계속 제가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기준을 많이 뒀는데, 그 기준을 나한테로 다시 가져오는 어떤, 뭔가로 해서, 다시 디자인 일을 하는 거가, 저한테 조금 도전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예전에 좀 무의식은 아니지만, 언뜻 생각한 게, 내가 다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되게 제가 되게 크게 많이 바뀌면은, 뭔가 다시 디자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 상태로는 계속 이 디자인 일을 못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걸 좀 그냥 모르고 그냥 느낌으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디자인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저희 어떤 장애를 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뭐지? 노래 주제를 뭘로 할래지? 뭔가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저는 장애를 일단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를 삼아야 되는 거지? 남의 시선의 기준을 두던 저의 기준을 들여다봐서 그런데 네.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네. 말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네. 나의 충만이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서 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디자인 일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네. 또 그것만 하면 네.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네. 보람은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를 이기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나를 이긴 건데, 네. 그런다고 해서 보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야. 네. 그럼 보람을 어떻게 얻을 거지? 다른 사람 평가에 연연히 하진 않아. 네. 그러나 보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타인이나 사회에 도움은 되고 싶어. 네. 이게 좀 필요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저는,
그 일을 하는 분야로서 그 보람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거를 좀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그래서 무형의 것보다는 좀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가구라던가 뭐 건축이라던가 뭐 이제 집을 짓는다라던가 이제 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로 그런 어떤 다른 사람 사회의 필요라던가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의식주 중에 하나로서 이제 사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저의 보람 같은 걸 사회적인 면을 좀 채웠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네, 충족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네, 좀 약간 좀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의식주를 해결해. 의식주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네 만족할 수밖에 없을 거야.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건축 같은 거. 근데 디자인을 해다 보니까 그 디자인이 되게 만족감, 상대의 만족감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네,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 내가 힘든 게 뭘까 싶으면 내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건 뭘까?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주제에 삼을 필요 없어. 노력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건 어떤 걸까? 어떤 건 잘 안 될 것 같아. 항상 만족감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만족감을 약간 주제랑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만족감을 주는 것을 약간 나라고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감을 못 주면은 나의 가치라던가 나의 존재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손을 못 써오고 그냥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자, 그걸 의식화한 것이 네. 그러면 내 주제를 정하는 데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주제를 정하는데 주제는 나는 만족감을 주는 직업을 갖고 싶은 건데 네. 이제 만족감이라는 것에 지금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지? 네. 그러면 나는 이제 만족을 얻는 그런 직업을 원해. 네. 근데 이제 만족하는 측면이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평가에 많이 달려 있었는데 네. 이제 그보다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 쪽으로 옮겨오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나만 즐겁고 기쁘면 상대방이 어떻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상대방도 만족시키면서 나도 만족되는 네. 그런 건데 지금까지 상대방 만족이라는 게 상대방의 평가인데 네. 그 평가는 그 사람의 취향이나 뭐 보는 눈이 많이 낮으면 또 네. 이런 고급 디자인을 모를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런 것은 저 사람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정하면 돼. 그 방법이나 길은 무식이 알려줄 거야. 원하는 것. 약간 정리를 해보면 네네. 지금까지 네가 경험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은 네. 기쁨과 즐거움은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항상 느끼긴 해. 디자인을 하든 뭐 자전거를 고치든 네. 저는 몰두돼서 하니까 네 일단 움직여서 뭔가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하면은
항상 오는 건 아닌데, 그 뭔가 만드는 그쪽 언저리의 일들은 어느 정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을 하건 대부분 만드는 일이나 디자인과 뭐 공작 같은 창조적인 일은 기쁨과 즐거움은 개인적인 것은 늘 있다고 보고, 네.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 보람의 측면인데, 네. 이 보람의 측면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네. 어떻게 그러면 되기를 원해? 뭔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의미부여 같은 게 좀 명확하게 되는 일이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청소부 같은 경우도, 그 일이 보람차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를, 외부에서도 의미가 부여가 되고, 나도 어떤, 머리 세포가 아니라 발의 역할을 하더라도, 그게 전체와 떨어져 있지 않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게, 의식이 정확하게 된다면은, 꼭 일 자체가, 평가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일단 어떤 전체 속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게 의식되면은, 보람찬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네가 의식하기에는, 네. 청소부의 일이 사회 전체에서 꼭 필요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어서 너는 보람 있게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니? 라고 친지나 친구들은 깎아내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근데 그게 되게 절대적으로 남들이 평가에 휘둘리는 것 같진 않고요. 어쩔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 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거에 어떤 가치를 느낀다 하고 있는데 또 어쩔 때는 흔들리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저 자신이 하는 판단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남의 판단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기준은 뭐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게.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분명한 판단에 서면 남의 평가나 남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스스로 가치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기준은 뭐야?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얘기지? 여기서 막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남의 반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나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야. 근데 그렇죠. 오케이. 근데 뭔가 좀 틈이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되게 거친 생각이라서 그렇지. 뭔가 그 구멍 같은 게 있다는 건 느껴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했던 경우를 한두 가지 들어보자. 어떤 경우가 있니?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느꼈을 때를 한번 떠올려봐. 지금 떠오르겠니? 그거가 떠오른 건 아니고 갑자기 그 남들의 인정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 제가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인정이 있으면은 특정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가치를 평가를 하고 해주면은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남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네. 남들이 평가를 하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흔들리는 경우는 네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평가가 낮으면 흔들리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니까 신뢰하는, 네. 그래서 제가 그 1%의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하. 이제 점점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담당 선생님이 있으면, 제가 되게 신뢰를 하니까 또 제 담당 선생님으로 이제 제가 선택을 한 거고, 그러면 그 선생님의 조언 같은 게 되게 중요해지고, 그럼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판단을 이제 한다기보다는, 그 선생님의 시선을 인식해서 내가 자꾸 어떤 걸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그게 약간 점점 괴리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너의 신뢰에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한 거야? 괴리감이라는 건 뭐야? 근데 제가 신뢰를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 선생님의 취향도 있고, 나의 취향도 있는데, 저는 이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은 이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방향은 비슷한데, 세부적인 가로 가면은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죠. 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걸 분명히 좋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좋긴 한데, 이걸 좋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걸 드는 좋아해. 거죠. 선생님 것을 좋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그럴 때, 그게 맞는, 그게, 맞을 것 같아. 네,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느낌을 자꾸 못 믿게 되는 거네. 네. 그리고 좀 부정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건 뭐지? 저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불신이, 저에 대한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불신이 자꾸 생겨났을 때, 그게 좀 되게 고통스러운 것 같고, 어떤 삶의 기준이라던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또 혼란 같은 게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하, 오케이. 그 웃음이 없네? 뭔가, 좀 명료해지고 있어? 네, 명료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보자. 네. 신뢰하는 1%의 사람들의 인정이 이제 중요한, 충만의 판단 기준이었어. 네.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 네. 한 가지는. 그러면 서점 인테리어 할 때, 끝났을 때, 네.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 기쁘다, 충만하다, 보람차다 하는데, 네. 너는 기쁘지 않았어, 별로. 네. 보람차지 않았어. 네. 그것은, 거기에는 이 신뢰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거기서 만족감이 안 든 거는, 그 주인이 만족감. 네, 그것도 있고, 이것도 좀 복합적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주인의 시선을 제가 이제 내면화해서, 아직 하지도 않은 비판을 제가 먼저 예상해서 나한테 한 것도 있고요. 아, 그래?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제가 그거를 진행은 하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선택들의 사항들이나, 그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게, 어쨌든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 큰 결정을 할 때, 선생님한테 갖고 가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제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런 거에서, 이제 선생님이 해오시던 그런 방향 같은 게, 사실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어떤 건축사 사무소나 인테리어 회사에 가서도, 그거를, 그 회사가 계속 해오던 어떤 인테리어의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그 회사에게 이제 의뢰를 한다거나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저의 취향이라던가, 뭐 내가 했다는 느낌이, 제가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